03 명제 A단계 기본 다잡기 개념 설명합니다. 자,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자, 책이 있어요. 이것은 책이다. 명제고요. 이것은 음식이다. 이것도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참 거짓이 명확하니까요. 자, 정의. 수학에서 정의는 데피니션이라고 하는데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정의는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이런 식으로 정의는 딱 한 개로 정해놨습니다. 뭐 성질들은 많죠. 길이 같다라든지 마주보는 각의 크기 같다라든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한다라든지 이런 성질들은 다 참인 명제 정리로 들어가고요. 정의는 오로지 하나다를 기억하면 됩니다. 삼각형도 성질은 세 내각의 합이 180이다.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뭐 삼각형은 세 내각의 합이 180이다. 그걸 정의로 인정하면 안 돼요. 정의는 딱 정해놓은 거 하나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증명은 정의나 알려진 사실로부터 논리적 모순 없이 논리를 전개하여 참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리 같은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 단계의 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직사각형의 정의는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인데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 또는 정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 증명을 합니다. 여기 같고 여기 같고 90도 SAS 합동이 되니까 대응변의 길이는 같다. 고로 대각선의 길이는 같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통해서 새로운 명제를 얻어냅니다. 자,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 다음 조건과 진리집합. 조건은 x 플러스 1은 5다. 이것도 조건입니다. 방정식 조건이고요. 왜냐하면 x가 4면 참인데 x가 4가 아니면 거짓이죠. 문자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정해질 때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 합니다. 부등식도 대부분 조건이죠. 이런 거. x가 3보다 크면 참이고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거짓이 되는 이러한 문장. 이것도 조건입니다. 조건은 진리집합이라는 것을 동반합니다. 참고로 이 방정식은 조건인데요. x는 4가 즉 4라는 집합이 진리집합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x가 3보다 큰 실수, 이것이 진리집합이 되는 겁니다.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하고요. 그럼 조건을 참이 되게 하지 않는 집합은 진리집합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조건에 대한 부정인데요. 조건 또는 명제를 부정하는 방식은 앞에 물결문이 이렇게 해서요. 읽을 때는 나피로 읽으면 돼요. 나피, 뭐 낫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명제 또는 조건을 부정하는 약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의 부정이라 하고 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이 서술어를 부정하면 되겠죠. 단순 명제는 P는 뭐뭐이다. P는 뭐뭐가 아니다. 뭐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좀 그 등위 명제라고 해서 또는과 그리고가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P 또는 Q라는 것에 대한 부정. 자, 한번 이거 도식화 한번 해볼게요. P 그리고 Q. 그리고 P 그리고 Q가 아닌 것. P가 아니고 Q인 것. 그리고 P가 아니고 동시에 Q도 아닌 것. 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P 또는 Q라는 얘기는 이 세 가지 상황을 얘기할 수 있죠. P 또는 Q가 맞다. 또는은 한쪽만 맞아도 맞는 거니까요. P 맞다 또는 Q 맞다가 이 세 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P 맞다 또는 Q 맞다에 대한 부정은 이 한 개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P가 아니다, Q가 아니다, and 그리고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P 또는 Q에 대한 부정은 나 P 그리고 나 Q입니다. 마찬가지로 P 그리고 Q, P 그리고 Q 이거에 대한 부정은 이 전체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P가 Q가 아니거나 P가 아니거나 둘 다 아니거나 즉 나 P 또는 나 Q 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P가 아니거나 Q가 아니거나 둘 다 아니거나 이게 또는으로 연결되죠. 드모르간의 법칙과도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
P의 합집합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또는이 AND로 바뀌죠. 마찬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는이나 그리고에 대한 등위 명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부정 방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제 P이면 Q꼴, 가정이면 결론이다라는 꼴을 보시면요.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은 조건이죠. 그리고 이것도 조건입니다. 진리집합은 2가 되고 진리집합은 2하고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근데 이 문장은 명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가정을 이용해서 이 결론 자리에서 진위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x가 2인 모든 것을 여기다 대입해 봤더니 4가 맞죠. 그러면 이것은 참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가 됩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참인지 증명할 때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결론에 있는 진리집합 Q라고 할 때 포함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면 얘는 참이다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이 결론에 있는 진리집합이 포함되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자연스럽게 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2하고 2고요. 이건 진리집합이 2죠. 이 조건을 P, 이 조건을 Q로 한다면 그것의 진리집합을 라지 P, 이것의 진리집합을 라지 Q로 할 때 이것은 거짓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것이 이것이다. 아니죠. 마이너스 2 때문에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이 거짓되는 이유는 마이너스 2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을 반례라고 합니다. 이 문장이 거짓이 되게 하는 원소, 그 원소가 반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례집합은 어떻게 표현되냐? 여기에 들어있으면서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반례집합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정에는 있지만 결론에 없는 것과의 공통분모,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례집합을 의미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 풀면서 개념 다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명제인 것, 이거 명제 맞고요. 이거는 조건 X, 이거 명제 맞고요. 그러니까 참 거짓이 명확하면 명제예요. X는 1000보다 큰 수, 명확하지 않죠. 이것도 명제 맞습니다. 그래서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까지 했으면 이것은 거짓, 이것은 7, 8, 56, 8점 얼마 참, 뭐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거 거짓, 이거는 8의 배수이면 4의 배수 맞죠? 참,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8의 배수면 8, 16, 24 점점점, 그죠? 얘는 4, 8, 12, 16 포함관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참 맞습니다. 조건과 진리집합, 조건인 것만을 보계속으로, 이거 조건, 방정식 조건입니다. 이것은 명제예요. x제곱 사라지면서 참이죠. 항상 이것은 명제고요. x가 3이면 이것도 명제죠. x는 소수이다. 이건 조건입니다. 조건 찾는 거니까 기억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건 명제, 이것도 명제, 그죠?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다음 조건은 진리집합.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1, 마3, 그죠? 마이너스 3과 1. 자, 이렇게 진리집합 표시하면 됩니다. 10보다 작은 소수 2, 3, 5, 7이죠? 이렇게 진리집합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부정을 먼저 말할게요. 루트 4는 유리수다 또는 무리수가 아니다. 이거는 참, 그죠? 루트 4는 2니까요. 자, 요거 1은 합성수다 또는으로 하셔야죠. 이거는, 그리고는 또는이고 1은 소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1은 반복되는 것은 한번 안 써도 돼요. 1은 합성수 또는 소수다 이렇게 쓰는 게 또 되는데요. 이거는 거짓이죠.
그죠? 1은 합성수도 아니고요. 소수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 이것은 10이하의 자연수 1부터 10까지 생각하시고요. 이제 이 조건에 대해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시오. 이거 부정. 나피 x는 8의 약수가 아니다. 자, 그것의 진리집합. 8의 약수 아닌 것은 8, 1, 2, 4, 8 빼고 다 얘기하면 되죠. 3, 4, 5, 6, 7, 9, 10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이 조건 x 빼기 3, x 빼기 2는 0 돼서요. 그러면 낙Q는 x 빼기 3, x 빼기 2가 0이다. 0이 아니다죠. 그러면 3이 아니다. 동시에 2도 아니어야죠. 두 수의 곱이 0이 아니면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니까 3도 아니고 2도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에서 3과 2를 제외하면 1, 4, 5, 6, 7, 8, 9, 10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시오. x가 1이 아니다. 또는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거 좀 조심하세요. 이것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AND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의 그 조건을 말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반대 영역을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역방향으로 얘기해서 논리적 모순 나옵니다. 또는을 이용해서 이 반대쪽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명제 P이면 Q의 참거짓. 가정과 결론 말하시오. 자, 여기 18의 약수이다가 가정, 9의 약수이다가 결론이 되겠죠. 이것도 A, B가 0이다가 가정, 이거 A는 0 또는 B는 0이다가 결론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명제 참거짓 판단하시오. 두 자연수 대전제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가 짝수이면 이 두 개 더한 게 짝수이면 X 또는 Y가 짝수이다. 거짓입니다. 홀 더하면 짝인데요. 그럼 X 또는 Y는 짝수가 아니죠. 홀 동시에 홀일 수도 있죠. 거짓이고요. 두 실수 XY에 대하여 두 수의 곱이 0이 아니면 그럼 둘 다 0이 아닌 거죠. 그죠?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어야 곱해야 0이 아닌 거죠. 그러면 제곱의 합도 0이 아니다. 맞는 말이네요. 참이네요. 그죠? 제곱의 합도 0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P이면 Q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속한 집합. 그럼 아까 얘기했죠? X제곱은 4이면 X는 2이다. 이것이 거짓인데 마이너스 2하고 2, 반례가 2 때문에, 마이너스 2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진리집합을 라지 P, 이 진리집합을 라지 Q로 한다면 P에는 들어있는데 Q에는 없는 것의 교집합. 이게 바로 마이너스 2를 의미하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모든이나 어떤. 자, 요거 설명할 때 선생님이 어느 반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예를 드는데요. A, B, C라는 3명이 모두 안경을 썼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논리를 추가적으로 7개를 더 잡을 수 있는데요. 1명은 안 썼다. 2명이 안 썼다. 모두 안 썼다. 이런 식의 8가지 논리를 총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학생은 안경을 썼다에 대한 부정을 이 7개를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얘를 얘기하면 안 되죠. 모두 안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안 쓴 사람이 1명이거나 2명이거나 3명이다. 적어도 1명은 안 썼다. 그걸 두자로 어떤 사람은 안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어떤 사람은 안 썼다. 그렇구나. 모든 X가 뭐뭐이다. 그것은 부정은 어떤 X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안경을 썼다에 대한 부정은 어떤 사람은 안경을 안 썼다. 다른 말로 모두 안경을 안 썼다에 대한 부정은 어떤 사람은 안경을 썼다. 그래서 모든 X는 뭐뭐이다에 대한 부정은
어떤 x는 뭐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는 어떤은 모두로 바꾸시라는 얘기죠. 자, 명제의 역과 대우인데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P이면 Q에 대한 역, 거스를 역자 써서 반대로 가라는 얘기죠. 거슬러 올라간다. Q이면 P가 역이 되고요. 얘가 참이라고 해서 이 역에 대한 참 거짓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조사하셔야 되는데요. 요것은 좀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P이면 Q가 참이었어요. 굵은 화살표로 이렇게 쓸게요. 참이었어요. 이게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리집합 P와 Q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참인 거죠. 반례가 안 생기니까요. 그럼 포함관계를 보면 전체 집합이 있고 P가 이렇게 있고 P를 감싸고 Q가 있는 거죠. 그러면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을 비교할 때는 이 P의 여집합이 더 큰 거죠. Q의 여집합은 작고요.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P의 여집합은 나 P의 진리집합이고 Q의 여집합은 나 Q의 진리집합이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성립하는 거죠. 나 Q이면 나 P다가 참이다. P이면 Q가 참이면 나 Q이면 나 P가 참이다. 이 나 Q이면 나 P가 요거 뒤집어주면서 각각 부정해 준 것. 이것이 바로 대우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본명제와 대우명제는 운명을 같이 한다를 기억하면 돼요.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 본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명제도 거짓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이건 하나의 약속인데요. x가 2라는 조건이 있고 x제곱이 4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이 되기 위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x제곱은 4 속에는 마이너스 2와 2가 진리집합이 있고 x는 2 속에는 2가 진리집합이 있으니까요. 이 진리집합에 포함되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 조건은 얘가 되기 위한 충분한 자격, 어떠한 얘 요소를 일부분 담당하고 있죠. 따라서 얘는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P 조건이 Q 조건에 포함되는 조건일 때 또는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될 때 그 주어 P는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Q가 되기 위한 비교하는 대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Q는 오히려 반대로 이거 Q고 이게 P예요. 근데 진리집합과 포함관계가 거꾸로 갑니다. 얘는 마이너스 2하고 2, 얘는 2가 되는데요. 그럼 이것이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이너스 2를 제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조건 중에서 얘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양수라는 추가 조건이 필요하죠. 따라서 Q가 큰 조건이고 P가 작은 조건일 때 주어가 Q라면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포함관계가 될 때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고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 조건이 같은 조건일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인 실수 xy 이것과 x는 y는 동시에 0이다. 이 말은 같은 조건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또는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하고요. P가 Q에 포함된다. 동시에 Q도 P에 포함된다. 같은 말이겠죠. 즉 P하고 Q는 같은 진리집합일 때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면서 개념 다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x의 절대값은 0보다 크다. 거짓입니다. 0 때문에 안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것이 0보다 크다. 이건 참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이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작아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안 만납니다. 모든 수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0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참이고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 이하다. 맞아요. 0 때문에 맞아요. 참 어떤 것은 하나만 맞아도 맞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루트 x는 0보다 작다. 이런 것은 없죠.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러면 모든 실수 x를 어떤 실수 x라고 해야 되고요. x제곱이 0 이상이다. 그러면 x는 0보다 작다 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는 0보다 작다. 맞잖아요. 마이너스 1 같은 거. 그죠? 하나라도 있으면 참여입니다. 자, 부정을 말해 볼게요. 어떤 실수? 모든 실수라고 바꾸고 x제곱 플러스 1은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모든 실수를 집어넣었을 때 제곱하면 0 이상이고 1 더하면
당연히 1 이상이죠. 그럼 0이 아닌 거 맞네요. 참입니다. 둘 다 참이네요. 하는데 이거 맞아요. 요거 부정이 맞습니다. 모든 x를 집어넣으면 0 아닙니다.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무조건 크니까 0이 아니다. 맞습니다. 둘 다 참이네요. 자, 명제의 역과 대우 말하시오 그랬네요. 그럼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것이 역이고요. 대우는 x가 1이 아니면 x제곱은 1이 아니다. 자, 이게 대우입니다. 자, 역 x는 0이고 y도 0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자, 이게 역이고요. 대우는 부정해야죠. x가 0이 아니다. 또는 y가 0이 아니다. 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 아니다. 자, 이게 대우가 됩니다. 자, 역 a가 0보다 크다. 또는 b가 0보다 크다. 이면 a 플러스 b는 0보다 크다. 이게 역이고요. 대우는 부정해주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and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a 플러스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자, 이렇게 역과 대우를 한번 말해봤습니다. 자, 285번 q이면 p가 참이야. 그러면 이것의 대우 not p면 not q도 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참인 겁니다. 나머지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때그때 조사하시면 되고 대우는 참이다. 자, 그 다음에 명제의 대우를 말하시오 그랬어요. 대우 그러면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까지 각각 시키면 x 또는 y는 무리수. 그러면 x와 y는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y는 유리수 이면 x 플러스 y는 유리수이다. 자, 이게 대우예요. 자, 그러면 x와 y가 유리수면 더한 것도 유리수 맞죠? 참이고요.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운명을 같이 합니다. 자, 287번. 그러면 이 명제를 아니다라는 것으로 증명하기 힘드니까요. 맞다라는 것으로, 즉 참인 대우를 잡고 한번 해보면 x가 4이면 x제곱 플러스 1은 k이다. 자, 이렇게 놓고 설명하면 편하죠. 아니다라는 것은 무한집합인데요. 맞다라는 것은 유한집합이니까 훨씬 좋죠. 자, 그럼 4인 것을 여기다 대응시키면 16 플러스 1 플러스 k 16 플러스 1은 k 그 k는 17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본명제와 대우명제는 운명을 같이 하니까 k를 쉽게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p는 q이긴 한 무슨 조건인지 구하시오. 자, p라는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죠. q는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죠. 포함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p는 포함되죠. 충분조건이다. q가 되기 위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수가 양수인 조건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 이거 참이죠. 그러면 충분조건 맞는데 거꾸로 갈 때 곱이 양수면 양양 또는 음몸이죠. 근데 동시에 합이 양수가 되려면 이건 버리고 얘밖에 안 되죠. 같은 조건이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얘는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쓰면 되고요. 12의 양의 약수 1, 2, 3, 4, 6, 12 6의 양의 약수 1, 2, 3, 6 자,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주어가 크죠. 포함 관계가 역방향이죠. 자, x는 정수, q는 유리수, 정수는 q의 유리수에 포함되죠. p는 충분 조건입니다. 정수가 유리수에 포함돼요.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B가 실수일 때 다음 조건은 이게 주어가 됩니다. 이것은 얘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이것은 A, B 동시에 0이라는 조건입니다. 제곱제곱의 합이 0 되려면 실수는 0, 0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은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더 큰 조건이죠. 이 또는 속에는 A는 0 and B는 0 A는 0 and B는 0이 아니다. A는 0이 아니다. and B는 0이다.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큰 조건이어서 얘는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이것이 절대값의 합이 0 되려면 각각 0일 수밖에 없죠.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이것도 x는 y는 동시에 0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더 큰 조건이에요. 이거. 그죠? 얘 더한 거 0은 둘 다 0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마이너스 1과 1일 수도 있죠. 이 마이너스 2와 2일 수도 있죠. 이 조건은 더 많은 진리집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얘는 얘에 의한 필요 조건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통은 충분 하나 정도 있는데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그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증명법. P면 Q라는 것이 증명이 어려울 때 우리는 그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우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운명을 같이 하니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류법이라는 것은 원래 명제가 참인데 그것을 부정하면 이게 참이에요. 근데 이것을 부정하면 얘가 거짓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거짓임을 보이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거짓임을 보이면 그것의 부정이 참이니까 이걸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 거고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은 조건부등식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조건이고 조건부등식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은 실수라는 가정하에서 x제곱이 0 이상이다. 이게 항상 참이잖아요. 이게 절대부등식이에요.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명제죠. 항상 절대부등식, 항상 참인 부등식. 이것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정식과 항등식을 좀 비교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항등식은 x의 어떤 값을 대입해서 항상 참이죠. 방정식은 x의 특수한 값일 때 참이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이것은 조건, 이것은 명제들. 자, 그리고 부등식에서 증명되는 성질들 한번 쭉 읽어보면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할 때요. 두 수를 독립적으로 보고 빼봐서 양수면 a가 b보다 큰 거고요. 두 수를 빼서 0이면 두 수는 같은 수고요. a, b 두 수를 빼서 음수면 뒤의 수가 앞의 수보다 큰 수다. 이렇게. 따라서 이런 걸 증명하라고 할 때는 두 수를 독립적으로 보고 빼보는 겁니다. 빼서 그 결과가 양인지 음인지 영인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증명할 때 쓰는 메커니즘이에요. 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해서 뭐 이런 것들은 문제 풀면서 하면 되는데요. 산술기하 평균이 아주 중요하겠죠. 요것들은 교육과정에서 다루기도 하고 안 다루기도 하는데요. 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두 수의 합이 2 나누고 이게 산술평균, 두 수의 곱의 루트 씌운 거 이게 기하평균입니다. 예를 들어서 5하고 7 더해서 2 나눠요. 그럼 6이 나오겠죠? 산술평균. 그럼 만약에 4하고 9 곱해서 루트 씌워요. 그럼 6이 나오겠죠? 이게 기하평균입니다. 이런 느낌인데요. 항상 같은 수를 가지고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구할 때 산술평균이 큽니다. 두 수가 같을 때에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가 모두 6이면 6, 6도에서 2 나누면 6, 6 곱해서 루트 씌우면 6이니까요. 같은 두 수일 때는 같다가 성립하고 두 수가 막 5, 7 이렇게 다를 때는 얘가 큽니다. 증명해 볼게요. 이거에서 이걸 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분되고요. 이것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됩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죠. 같은 것은 A, B가 같을 때 0 되니까 같습니다. 따라서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등호는 A, B가 같은 수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시-시그널 제부등식은 여기 보시면요. 제곱제곱의 합, 제곱제곱의 합, ax 플러스 by의 전체의 제곱. 근데 여기서 항이 많은 쪽이 크다.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증명은 이거 전개해서 수직에 빼게 되면은 ay-bx의 완전 제곱 나옵니다. 이건 뒤에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때 한번 할 건데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y는 bx 1대 등호가 성립하고 대부분은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실수라는 가정이 깔려 있으니까. 그럼 여기 a, b를 나누면 b분의 y는 a분의 x다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되고 이것은 다 증명하는 메커니즘에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부등식은 증명하는 네모칸 넣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문제 풀면서 좀 더 다지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무한집합이니까 증명이 껄끄럽죠. 그래서 대우를 잡았어요. 이고가 또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건 는 0으로 되겠죠. 그러면 x는 0, y는 0. 이 뜻은 원래는 x는 0 그리고 y는 0이죠. 그리고 또는 x는 0, y는 0이 아니죠. 또는 x는 0이 아니다. 그리고 y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x는 0이면 y의 값에 관계없이 2개 곱하면 0이고 y가 0이면 x에 관계없이 이렇게 친절하게 깔끔하게 나왔죠. 그죠? 따라서 어느 경우라도 0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친절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이때도 곱하면 0, 이때도 곱하면 0, 이때도 곱하면 0. 그래서 0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나에 알맞은 것은 모두 등호네요. 자, 그 다음에 기르법 연습인데요. 다음 명제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것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다. 그러면 a, b 모두 음수에 대한 부정을 음이 아닌 실수, 즉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볼게요.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a 더하기 b가 음수라는 것에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원래 게 참이다. 그러니까는 이쪽을 부정한 거예요. 이 가정을 가만히 놔두고 이것을 부정해서 논리 전개를 해봤더니 가정에 대한 모순점을 이끌어냈죠. 따라서 잘못됐다. 부정하지 말았어야지. 그런 얘기. 이게 바로 기루법이에요. 원래 명제를 부정해서 거짓임을 밝혀내는 과정이 증명의 핵심입니다. 자, 절대부등식. 이것은 항상 참이래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래요. 증명하는 과정. 그러면 얘에서 얘 빼보는 거죠. 빼봤더니 a제곱 마이너스 2ab, 2b제곱을 b제곱 b제곱으로 분리하면 여기 완전제곱식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양수가 되고 ab가 동시에 0이면 0, 0, 0 등호가 성립하죠. 자, 그럼 ab가 0일 때 등호 성립하고 대부분 이쪽이 크다. 두 수의 차가 0 이상이면 앞의 수가 뒤의 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절대분식 증명하는 것 한번 해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수의 크기 비교할 때 직접 빼기 힘드니까 제곱을 했어요. 제곱을 해서 뺀 겁니다.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 a 플러스 2 루트 ab 플러스 b 이거 제곱하면 a 플러스 b 이걸 뺐더니 2 루트 ab만 남은 거죠. 그러면 양수 2 루트 ab 양수 0보다 크죠. 0보다 크니까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의 양의 제곱근도 그것의 양의 제곱근보다 크겠죠. 둘 다 양수니까요. 그죠? 둘 다 양수니까 이놈의 양의 제곱근과 이놈의 양의 제곱근 비교할 때도 그것의 양의 제곱근이 더 크다. 따라서 증명됐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증명 어려울 때는 제곱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둘 다 양수라는 가정하에서는 증명이 가능하죠. 자, 요것도 보시면 뭐 간단해요. 그 b의 반 2분의 b 그것의 제곱을 더하고 뺍니다. 그럼 이것이 완전제곱식 a 플러스 2분의 b의 완전제곱, 이건 4분의 4b제곱, 이건 4분의 b제곱 빼니까 4분의 3b제곱. 이렇게 놓으면 증명이 쉽죠. 그죠? 그래서 등호는 ab가 0일 때 성립. 등호 성립.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AB가 0이 아닐 때는 0보다 크다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식 변환시켜서 제곱제곱의 합 형태로 만들어서 설명했고요. 자, 산술기하 평균 증명 아까 했죠. 두 식을 빼보는 겁니다. 통분을 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것이 0 이상인 게 자명하죠. 따라서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등호는 AB가 같을 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산술기하 평균의 응용. 이제 실제로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요. 이걸 A, 이걸 B라고 하면 서로 곱한 거 1. 여기가 픽스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은 2 이상. 얘의 최소값은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랑 가정하에서 이것 A, 이걸 B라고 생각하면 2배 루트 2를 미리 곱한 거예요. 서로 곱하면 36이죠. 그럼 이것은 6이 12가 됩니다. 얘의 최소값은 1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x값은 이것과 이것이 같을 때죠.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을 때 그때 x값이 또 나오겠습니다. 자, 코시 슈퍼르츠 부등식 증명 쉽습니다. 이거 전개하고 이거 전개해서 실제로 빼는 과정이 여기 있죠. 그랬더니 사라지고 이것이 완전 제곱식 됩니다. 이 빼기가 있으니까요. bx-ay의 완전 제곱식 됩니다.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bx하고 ay가 같을 때 ab 나누니까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같을 때. 자, 이렇게 하면 빈칸이 채워집니다. 자, 이렇게 A 단계를 쭉 한번 전체적으로 줄기를 잡아봤습니다. 자, 이거 지금 부족하고요. B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다지고 또 유형도 익혀야겠습니다. B 단계에서 만납시다.